세상 모든 아기자기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소담소담입니다. 전 앤디. 전 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컨텐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자랑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 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너한테도 얘기 안 했었나? 근데 내가 요즘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야. 일본어 그래가지고 또 금방 와야 되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내년에 그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딱 지금 준비 중인데 근데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를 뭐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JLPT라고 그 일본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치, 그 시험을 이제 뭐 2급이든 1급이든 딱 가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더 많아지니까 요즘 히라가나 같은 거는 다 이제 제가 했고요. 요새는 그래서 카타카나랑 한자를 좀 외우는 거 위주로 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공부를 지금 27 먹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도 너무 대견하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시작할 때 이 소식을 무조건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 칭찬 받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일본어를 정말 잘해요. 지금이야 제가 여기서 산 기간이 더 기니까 일본어를 한 시간이 조금 더 길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일본 여행 왔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같이 도쿄를 왔었는데 그때도 숙소 잡고 맞아. 뭐 맛집 찾고 길 물어보고 뭐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일본어를 읽질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앤디가 그거를 다 알아서 다 해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와서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나서 요즘에 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하다가 가끔씩 일본어가 튀어나와요. 얘가 얼마나 일본어를 많이 공부했으면 그래도 가뜩이나 사람도 안 만나는데 지금 집에서 일본어만 공부하니까 그런지 다른 언어랑 섞이지가 않아가지고 일본어가 말하다가 가끔씩 너가 튀어나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이게 놀랐어. 확실히 그렇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가 생각 안 나고 일본어가 생각날 줄은 몰랐는데 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 이게 좀 야, 계속 사람 공부하다 좀 보니까 만나. 나도 모르게 막 일본어 그래. 공부 좋은데 사람 좀 만나. 일단은 네, 그런 미치겠다, 상황입니다. 진짜. 6월달에 또 여행 와서도 그치. 또 많이 써먹겠죠. 사실 일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새 도쿄는 날씨가 지금 막 벚꽃이 피는 시즌이에요. 원래는 3월 말 4월 초가. 근데 이게 꽃샘추위가 꽃샘추위라고 해야 될지 오늘 아침에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비도 계속 오고요. 벚꽃들이 꽃망울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다행히 벚꽃이 빨리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꽤 늦어질 것 같아요, 벚꽃 시기가.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 여행 미루셨던 분들 계시면은 뭐 이번 주 다음 주 꽤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정말 딱 벚꽃이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소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요새 일본이 또 엄청 추웠다고 하던데. 진짜 추워. 뭐, 아니 그러니까 나 패딩 입고 다녀. 눈도 막 왔었고 그렇다 하더라고. 맞아. 3월 달 중순에 우리가 눈 보러 가봐 몰아쳐서 눈이 막 쌓이고 이랬어요. 도쿄가 절대 그런 날씨가 아니거든. 저희가 겨울에 눈을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눈이 쌓인 거는 저도 몇 년 살면서 처음 보네요. 빨리 날이 풀려서 벚꽃놀이 가고 싶습니다. 그치.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전혀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것 같았지만 그냥 저희 그냥 소소하게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신변 잡기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네, 진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컨텐츠 주제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저희 신변 잡기를 뒤로 하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찾아뵙게 된 저희 컨텐츠는 바로 같이 있어도 외로운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우리. 네, 스탠퍼드 대학교와 갤럽 리서치가 매년 발표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같이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살펴봤는데요. 기부, 자원봉사, 낯선 사람을 돕는 문화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 주제는요. 자비롭고 서로를 케어하는 공동체가 개인의 행복감, 사회 전체에 대한 행복감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다뤄보고자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복한 공동체는요, 우리 사회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데 아직 우리가 그 필요성을 많이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소담수담이 경험했던 행복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치유받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저희가 또 경험했잖아요. 그런 썰도 저희가 풀어드리면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께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맞습니다. 어떤 특성들이 필요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 같이 만났는데 저희가 겪었던 그 공동체가 사실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느꼈던 바가 우리의 많았지. 자아랑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너무 큰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많은데 그 경험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사회가 곳곳에 많으면은 일상이 정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 썰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에 행복한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나는 나 혼자서 행복해질 건데? 나 혼자서 내가 능력을 키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내가 책임지는 뭐 그러기에 자립적이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개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복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랜디 씨, 갑자기? 행복한 공동체는 우리한테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이야? 라고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 곁에 누군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도와가면서 살아야 비로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만큼 내 생각에는 우리 자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공동체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랑 개성이 다 다르잖아. 그 다르지. 이유가 난 자라온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 물론 그런 유전자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를 상회하는 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함께했던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10대 때는 우리가 학교라는 공동체에 있었고 학교라는 공동체에 나오면은 친구들이라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 계속 소속되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형성시켜 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공동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결국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뭐야? 내 자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한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아. 앤디가 얘기한 대로 행복한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공동체란 플랫폼이 깔려 있으면 거기 안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좋은 얘기라고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혹시 그 연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증명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본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기 연구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어떤 요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돈독한 관계가 행복이랑 건강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또 뭘 해봤냐면요. 뇌에 영상을 찍어본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속감을 느꼈을 때 그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돼서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속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배척당할 때는 이런 반응이 약화되고 고통이랑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실 중에 하나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즐거운 일을 겪었을 때도 뇌 보상 정도가 훨씬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을 겪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행복감이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신경학적인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행복감이
전파성을 갖는다는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요, 그 주변의 친구랑 이웃의 행복도 연쇄적으로 증가해서 최대 3단계, 저희가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라고 얘기할 때 그 세 다리 건너뛴 사람들까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 연결망적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한 공동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는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마빈이 지금 뭐 방금 뭐 하버드 대학교 뭐 그 연구 결과 얘기하고 뭐 뇌 얘기하고 뭐 세 다리 두 다리 뭐 그 양다리인지 뭔지 그 얘기했었는데 잘 안 들어오셨죠 귀에.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과적인 얘기는 제 혼자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만큼 공동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약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그렇게 맞습니다. 쓸데없이 또 길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다 나가셨단 말이야. 아, 아니야. 나 같은 T 같은 분들은 과학적인 얘기. 그래서 증명된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F분들을 이런 담당하고 과학적인 얘기 너무 싫어. 과학적인 얘기. 아니야, 필요해. 그 입에 가시가 돋아. 막. 입에 가시가 가시가 돋아. 가시가. 진짜.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따가워 지금 입안이. 그래서 오늘의 사실 그치. 메인 주제는 또 우리가 경험했던 또 썰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음. 이제 그거잖아. 우리가 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겪어봤기 때문이잖아. 그렇지.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지 여실히 느껴봤기 때문에 진짜 와 여러분들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약간 지금 여러 썰을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마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이었어요. 앞에서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자기 그 뜻대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요. 얘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통제하고. 근데 또 그런 거 치고 또 이미지 관리도 되게 잘했어요. 이미지 관리 같은 것도 엄청 신경 썼단 말이에요, 얘가. 한때 아마 체육대회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네네. 그래서 너가 그때 다른 학생의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체육대회 기획했었잖아. 그렇지. 프로그램 같은 우리 그 주요 업무 중에 그런 하나였지. 것들을. 행사 기획하고 하는 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좀 즐길 수는 없었잖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업무 보고 하느라. 그렇지.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랬었는데. 즐겨주면 그게 우리의 제일 큰 보람이었지. 그치. 스태프들은 본인들이 잘 기획했던 대로 잘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치. 본인들이 잘 못 즐겼었는데 거의 막바지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얘가 또 이미지 관리하려고 저희 체육대회를 근처 공원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거기 네네네. 공원에 있는 막 쓰레기들을 얘가 이제 직접 줍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야, 근데 얘의 이런 상술, 얘의 그런 계획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와 감명을 받은 거야. 와, 어떻게 진짜 우리 학생회장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멋진 와 이런 체육대회 이렇게 계획한 것도 모자라서 뒷정리까지 아니. 이렇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그래서 이제 얘의 모습을 보고 딴 친구들도 다 공원에서 아니. 같이 그 쓰레기 줍고 아니. 와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니, 그러니까 와 근데 와 이게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닌데 체육대회도 뭐가 아니야. 그랬고 이제 그 축제도 그랬고 사실 이 행사 기획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길어져요. 어떻게 해도 이 행사라는 일정은 항상 길어져요. 빨리 집에 가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행사가 아직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거의 한 30분, 1시간 늘어지는 게 허다하다 보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려면 그 뒷정리를 마지막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좀 빨리 해야 뒷정리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집 가고 싶어서 이제 먼저 주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거는 뭐냐면 그냥 거기서 즐기면 되잖아요. 행사 즐기면 되잖아요. 저는 어차피 스텝이고 어차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쓰레기 정리해가지고 버리면은 저는 그게 스케줄인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뭐 저희 매스쿼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이 와줬고요. 그래서 같이 뭐 혼자서 이런 걸 하고 있냐 같이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뭐 2명, 3명 이렇게 그 줍던 게 뭐 순식간에 불어나서 10명, 20명 그래서 사실 좀 미안하긴 했어요. 아니 가서 좀 즐기지. 가서 지금 행사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 같이 그렇지, 말로는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했지. 순식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좀 미안했어요 사실 솔직히. 괜히 또 내가 눈에 보인 듯 해가지고. 아, 진짜 맞는 말. 그러니까 너가 말로는 그렇게 아니야 안 그래도 나 혼자 할게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제 아 좋아 빨리 퇴근한다. 잘 되고 있어. 아니, 그리고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저희가 서로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어쨌든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분위기 자체가 되게 저는 좋았던 게 서로 어려워하는 부분들, 서로 힘든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려는 게 되게 컸어요. 특히 맞아. 저희가 스터디 가이드라고 중요하고 큰 시험을 앞두면은 각자 내가 공부한 비법 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근데 보통 그걸 혼자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만든 것들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같이 공유하자 얘기가 나와서 다 그걸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우리 바이올로지 때 아마 처음 시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생물학 시간 때 그거 덕분에 우리 반 애들 다 A뿔 맞았을 걸? 맞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답 같은 거 비교해가면서 뭐 맞는 답인 것 같으면 이걸로 고치고 그런 식으로 좀 완벽한 스타일을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내가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 그치.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그렇지. 그것보다도 너가 대학을 잘 가는 것도 내 행복이다. 너가 잘 돼야 나도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스터디 가이드 답도 공유하고 서로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도와주고 했던 거니까. 맞아. 되게 끈끈한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대학 지원 관련해 가지고 너도 썰이 하나 있잖아.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진짜로 저는 솔직히 대학 지원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웃긴 말이죠. 고3이 대학 입시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정말 모순적인 말이죠. 미국 유학 말도 안 가려고 되는 있는 말이죠. 국제학교 있었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대학 입시 데드라인이라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냥 그 평소와 말이 다름없이 고1, 고2 때와 다름없이 그냥 놀면서 그 체프 시간이라고 이제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고3이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께서 너희 이제 그 입시 준비해라. 너희 지원할 때 있으면 지원해라. 그렇게 시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래서 다 열심히 지원하고 있을 때 난 멍 때리고 있었지.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그때가 심지어 애들 열심히 하는군. 그걸 보고 있었는데 너희 대학이 지원 시기가 꽤 늦은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11월 달에 이미 얼리 어드미션이 끝나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너럴 어드미션, 그러니까 일반 입시가 한 라운드가 아마 끝났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보통 맞아. 그 드림스쿨이라고 하는 데들의 첫 번째 어드미션 라운드가 끝나가지고 사실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지원이 끝난 상태였어. 그 중후반부였던 거야. 맞아. 근데 그래서 너희 진짜 대학 거의 지원 다 끝났니? 막바지. 맞아. 대학 지원은 다 끝났니라고 어. 얘기했는데 이제 너랑 같이 똑같은 대학교 준비했던 우리 매스코드 또 멤버 하나가 맞아.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난 당연히 했겠지라는 마인드로 물어본 거였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 했지? 지금 막바지고 오늘까지고 내일까지고 하는 건데 너 했지라고 그냥 확인차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그 친구 입장에서. 근데 나는 아니? 라고 했지. 왜냐면 안 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니 나는 안 했는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약간 내 얼굴보다 그 친구 얼굴이 더 새파래지더니 이제 아니 이게 지금 오는 내일까지인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 있던 모든 친구들한테 이 소식이 일파만파 다 퍼진 거지. 그래서 아니 뭐라고? 야 지금 누가 안 했다고? 아니 권혜니가 안 했대. 그래서 이제 다들 몰려든 거야. 애들 주변으로 모여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모두의 힘을 받아서 야 너 당장 켜라. 너 지금 당장 그 대학 사이트 켜가지고 너 빨리 작성해 해가지고 그때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제출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 시험을 본 토플 점수랑 ACT 점수도 보내야 되고요. 그렇잖아. 맞아. 점수도 보내야 되고 에세이도 보내야 되고, 그치? 그 외에 따로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었어가지고 그 미국 대학교가 간단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닌데 그게 당일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야 내가 혹여나 대학 못 갈까봐 내일인 것 마냥 와서 챙겨주고 함께해주고 뭐 힘을 보태주는 이 모습들이 아, 너무 따뜻하다. 정말 정말 고맙다. 정말. 그런 사랑과 우정을 느꼈달까? 그렇지. 아 근데 이 썰은 앤디가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은 썰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동체가 행복하고 서로를 케어하는 공동체가 된 데에는 앤디의 공적이 굉장히 커요,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아이, 좀 또뭐 그렇게 얘기해. 했습니다만은 앤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저보다는 앤디가 훨씬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은근슬쩍 옆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 물어보고 너 무슨 일 있냐 그 얘기 하기 전에 또 이제 같이 기분도 띄워주고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가만히 있어 칭찬하고 있잖아. 드물게 칭찬하고 있는데 가만히 좀 있어. 아유 진짜. 아 듣기 좋다. 듣기 좋아. 얘가 지금 이게 칭찬하는 분위기를 못 견뎌해요. 칭찬하는 분위기를 못 견뎌해. 어쨌든. 오케이. 아 그래서- 내가 좀 조용히 들어볼게 한번.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살짝 저한테 눈치를 줘요. 야, 제가 지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럼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살짝 분위기 띄우고 막 이러면서 막 어깨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도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너 지금 최근에 뭐 때문에 힘드니 어떤 일 있었니 그 얘기 하다가 만약에 앤디가 혼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해결을 해주고 혹시 그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혹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받아볼래? 같이 우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봤을 때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으면은 같이 해볼까라고 얘기하면은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야 같이 이 친구 좀 도와줘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최전선에서 항상 그 서줬던 게 앤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배구로 따지면 되게 리베로 같은 곳곳에서 이제 토스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행복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해줬던 게 앤디였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도움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고마워해준 친구들이 있어. 근데 오히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그런 공동체를 못 만들었을 것 같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치, 나는 그 그치.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솔직히 그 친구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 그냥 아이, 내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친구들의 사정을 듣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주거나 한 적은 진짜 별로 없단 말이야. 그 그래? 친구들 감정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 들어준 것 뿐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 후에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거는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한테 똑같이 해줬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가지처럼 되게 잘 뻗어나가서 우리가 함께했던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다들 그렇게 너무 힘써줬던 것 같아. 그 부분이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것 같아. 그 앤디가 보여줬던 그 무조건적인 헌신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몸을 정말 불살라서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데 썼거든요.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앤디의 모습을 보고 다들 감명을 받아서 야 저런 걸 받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해줬을 때 나도 행복해지고 저 사람도 행복해지겠다. 그리고 이거를 모두가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힘들 때는 저 사람이 도와줄 거고 저 사람이 힘들 땐 내가 도와줄 거라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그런 약속이 돼 있는 사회라면은 우리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안 생기지는 않겠지만 너무 힘들어하거나 계속 불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다. 우린 계속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의 메시지를 좀 전해준 것 같아요.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정말 좋은 영향을 다 잘 받아주고 그거를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려고 함께 노력해줬던 너나 그 다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울 따름이지 솔직히 말하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았으면은 진짜 쉽지 않았을 거야. 맞아.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그런 친구분들이 계실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공동체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너무 막 내가 뭐에 쫓겨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러기 어렵겠지만 내 마음이나 시간이나 뭐든 조금 여유가 남으면 조건 없이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감명을 받고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확장이 돼.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나누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전파돼서 나가는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배운 게 진짜 제일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 야, 너가 방금 말한 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조금 여력이 있고 에너지가 좀 더 있는 사람이 덜 여유 있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더 다가가서 도움 베풀고 그걸로 다시 에너지를 얻은 그 친구가 받은 에너지를 다시 또 누군가에게 또 베푸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큰 원인이고 중요한 방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런 것들 외에 또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교 시절 때 느꼈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너는? 나는 이제 좀 더 구조랑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편이라 아무래도 작은 학교의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체계랑 규칙이 아직 잡히기 전에 학교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그치, 고민을 했던 거는 사회의 방향성이랑 구조를 올바르게 바로 잡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생기거나 어떤 큰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게 이 연쇄가 끊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정착시키는 거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리더십 쪽에서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돕는 문화나 분위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거 그리고 학생의 시스템 자체도 그 나는 되게 큰 학생회를 지향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8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생회의에 한 가지 이상의 롤을 맡게 한 거야. 내가 이 사회에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한테 롤을 배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되니까 시스템 안에서 자기도 그 혜택을 누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되게 어려웠어. 왜냐면은 그런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거를 설계하고 구상하는 데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근데 다행히도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내가 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이제 각 사람한테 그런 역할에 맡겨서 그런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데 계속 집중했다 그랬잖아. 내 귀에는 뭔가 너가 그 친구 한 명 한 명한테 다 일을 떠맡겼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일을 이거는 그렇지. 내 기분 탓인 사실 거네. 내가 학생의 일이 내가 너가 해야 될 일을 한 명 한 명한테 다 떠넘겨서 떠나가서 너희가 만들어라. 신기하게 안 그런 바빠지더라고 느낌인 그 것 뒤로. 같은데. 아, 그런 거였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가 학생회장의 시절에 너는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은데 그치. 학생회 임원들이 너무 바쁘게 너무 바쁘게 활동하더라고. 맞아, 나의 지론이잖아. 그래서 아니 얘는 어디 가 있는 거지? 이그제큐티브는 바빠서는 안 된다. 너는 지휘를 하고 이제 그렇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임원들한테 나를 위해 일해줘라, 친구들아.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은 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부정하고 싶지만 뭐지?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의도된 부분이 커요. 왜냐면은 저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탑 레벨로 올라갈수록 항상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그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수록 내가 물리적인 시간이 쫓겨서는 안 돼. 구상하고 그거를 플래닝을 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메인터넌스나 이게 돌아가는 부분은 최대한 분산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맡기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구축하고 개선하고 이러는 데 시간적 여유를 둬야 돼. 그래야 이게 계속해서 나아지지. 그래서 이게 저희 변명입니다. 그래, 탱자탱자 잘 놀았다는 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요지는 근데 널 포함해서 대학생의 임원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걸 뿌리부터 그 기반부터 다지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이거에 항상 커밋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일이 또 벌어져. 맞아.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이 분위기를 깨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나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질 거다. 우리는 항상 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그거에 반하는 행동이나 반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사회가 바라고 있는 지향점 아니야. 그거는 잘못이야. 대신에
잘못을 일으킨 사람이나 이벤트에 대해서는 대처는 자비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야.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 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 사실. 아, 이렇게 행복하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내가 어떤 행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깨지려고 하는구나. 아, 그게 참 미안하다. 내가 여기에서 소속돼가지고 나도 계속 행복하려면은 나도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 그래서 엄중하게 문제를 대두하되 대처는 자비롭게. 가 또 다른 이제 그런 모토였던 것 같아. 엄중한 자비로움. 그렇지. 엄중한 자비로움. 와, 근데 뭔가 되게 모순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너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우리 고등학교 때의 그 모습이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 진짜. 너가 말한 그 엄중한 자비로움하고. 맞아.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뭐 약간 학교가 정한 규칙을 어기거나 할 때. 그렇지. 분위기를 어기거나 그게 더 정확할지도 규칙보다도.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 약간 그런 식으로 누구나 다 그 손가락질 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본 거지.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를 위해서, 너도 이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치. 너가 행했던 이 잘못의 무게감을 깨닫고 너도 우리가 바라는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깨닫게 해줬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진짜 놀라웠던 게 개인적인 시간에 개인적인 음. 공간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지.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에는 모두가 되게 타인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아는 거지. 내가 여기에 커밋을 하면 내가 이 공동체는 나를 품어주고 나한테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고 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쏟아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친구들한테까지 좀 인식을 심어줬던 게 나는 그게 되게 굉장한 점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러면 너는 너 생각에는 또 이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의 마음을 잘 모니터링하고 같이 근처에서 다가가서 또 목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너는 초딩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생 회장이었으니까 그때 공동체를 이끄는 쪽에 좀 가까웠잖아. 그쪽의 시선에서 그쪽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이제 그런 누군가를 이끈다기보다 약간 뒤에서 밀어줬던 그런 성향에 강했다 보니까 구성원으로서의 그 시각에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무엇보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신념이 다를 수 있잖아. 다를 수 있지. 물론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닫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쟤네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쟤네랑 나랑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 자신한테 더 도움될 수 있는 기회들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을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나 그렇게 생각을 해. 나하고 가치관이 좀 다를지언정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이길래 나하고 다른 가치관인지 그것들 궁금해하고 그거 신경 쓰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감정에 좀 동화되다 보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나하고 가치관의 다른 공동체라도 거기에 잘 속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맞아, 그게 제일 맞아. 중요하지 않나. 저는 앤디에 대해서 앤디가 참 못 믿던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한 리스펙이 있어요. 앤디가 그 집단에 있으면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아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이 친구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위해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걱정을 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앤디가 그렇게 행동을 몇 번 보여주고 나면은 앤디가 10만큼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 다가가면 그걸 보고 5만큼, 뭐 2만큼, 3만큼이라도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앤디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앤디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또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진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하진 않겠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전체주의로 빠지기도 쉽고. 강요하는 걸 수도 있고. 그치. 그래도 최소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리고 맞아. 그 노력을 위해서는 너가 방금 말했던 그 능동적 경청. 마음이 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좀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지속적으로 내가 얘네들 인정한다. 나하고는 다르지만 얘네들의 가치관도 진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선을 향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 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손 내밀어주는 맞아, 맞아. 그런 상냥함도 꼭 필요한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구성으로서. 잘못한 거를 솜방망이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건 잘못이야. 이거는 우리 사회에선 용납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이런 상황은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행복으로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집중을 마치라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에는 엄중하되 자비로운 그런 시선을 갖는 거. 그게 지금 되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솔직히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잘못한 사람들한테 너무 막 엄격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잘못된 거는 분명히 딱딱딱 이렇게 선을 치되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더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눠봤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런 행복한 공동체를 쫙 거쳐왔고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를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행복한 공동체는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만의 공동체에서 어떤 썰들이 있었는지 그 나누었었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대해서 얘기 나눠봤었는데 뭔가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서 너가 좀 제일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약간 딱 한 가지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아. 저희가 이런 공동체를 만난 거는 운이 좀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죠. 운이 정말 좋았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맞아.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특히 앤디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을 많이 떠올리면서 이런 공동체는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고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훨씬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보내잖아요. 깨 있는 시간의 80%는 학교든 회사든 이런 곳에 소속돼서 지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깨어있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행복해지면 그게 가장 행복을 향한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앤디는 이번에 좀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이번 주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게 좀 있을까? 나도 넌 날 떠올렸다고 했지만 나는 이 얘기할 때 널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 자체는 달랐잖아. 되게 너는 달랐지. 어떻게 리더로서 좀 이끄는 그 느낌이었고 나는 이제 너가 거기서 좀 시스템을 잘 체계화시키면은 그 안에서 좀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챙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좀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 그런 것 같아. 너가 좀 잘 만들어줘서 좀 인정하기 싫지만 너가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해주고 많은 임원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했던 선한 매우 행복한 그런 공동체의 뿌리 기반을 잘 다져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덕분에 내가 나 포함해서 딴 친구들이 되게 각자 서로의 마음을 여는데 매우 편안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 되게 고마웠던 것 같고 되게 인정하기 싫지만 중요한 거라 두 번 말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라 두 번 말했고 저는 어느 집단에 가도 이런 거를 시도를 하기는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근데 저희가 항상 쉽지 않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앤디 같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마음을 케어하고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서는 저는 솔직히 기여를 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은 만들 수 있지만 그 문화랑 그런 사회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는 앤디와 같이 이거를 실현시킨 사람들의 공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항상 얘기하다시피 혼자서 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같이 맞아. 갖고 있는 사람들을 2명, 뭐 3명, 4명 뭐 이 정도만 찾아도 사실 3명만 찾아도 그 집단의 분위기 정말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드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는 아주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요. 혼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가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저희 수담수담이 바라고 있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같이 있어도 외로운 우리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했었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쫙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끝내려고 그랬더라? 내가 어떻게 끝냈어야 됐지? 나 약간 길을 잃었어. 분명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어 내가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고요. 그래 끝내는 거야? 그렇게 그냥? 자로 끝내는 거야? 자. 코너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그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게 또 토요일 날 공개가 되잖아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여기를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담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빠이용. 바이바이.